그딴 식으로 핸드드립 할 거면 하지 마. 이 말을 15년 전 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런 레시피들을 15년 전에 알았더라면 마시지도 못하고 진짜 너무 맛없어서 싱크대에 부어버린 1000만 원이 넘는 원두값을 아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리오 스위치 레시피 알려드리는데 이거는 일반 하리오로는 절대 이 맛이 안 나옵니다. 아무래도 스위치를 닫아서 밸브가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위치를 닫아서 커피를 우려내주는 그런 확산 방식하고, 그리고 스위치를 열어서 커피 성분들을 씻어 내려가는 그런 이류 방식도 우리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리오 V60T로는 불가능한 레시피다. 그래서 커피 조금 안정적이게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제품 태그에 이 하리오 스위치 달아둘게요. 그래서 하리오 스위치 꼭 구매하셔가지고 이 레시피들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하리오를 입문용으로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붓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 부었어요. 보이세요? 아예 커피층을 하나도 통과를 안 하고 맹물이 흘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커피에서 당연히 물맛이 나겠죠. 심지어 핸드드립을 돈 받고 파는 유명한 카페들도 하리오로 내리다가 물맛 나고 맛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원두 좋은 거 사용하고 또 우리보다 전문가가 내리는데도 추출에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홈카페 하는 우리 입장에서 비싼 원두 1g도 소중한 우리들을 위해서 똥선이어도 무조건 맛있게 나오는 하리오 스위치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물을 실수로 옆으로 부었어요. 그래도 스위치가 막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커피를 내려줄 수가 있겠죠. 제가 챔피언들 레시피를 정말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 이게 막 하이플러스 필터, 시바리스트 이런 비싼 필터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댓글에 일반 필터로 하는 맛있는 레시피 없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이플러스 필터, 시바리스트 필터 쓰면 물론 더 맛있어지긴 하는데 그건 이제 고수분들만 그렇게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제 뇌피셜하고 검증 안 된 그런 레시피가 아니라 월드 챔피언을 했던 세계 1등의 레시피입니다. 레시피 시작 전에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라호 호텔 출신 교수님 브런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점심에 저랑 밥을 먹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호텔에서 음식을 맛있게 잘하는 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이없지 않나요? 그래서 바로 교수님한테 왜 호텔에서 요리를 맛있게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라고 여쭤봤어요. 교수님 말씀이 최고급 식재료는 잘 익히고 간만 맞추면 무조건 맛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커피도 똑같아요. 첫 번째, 잘 익힌 원두, 로스팅이 잘 된 원두를 골라야 되고, 두 번째, 간 맞추기. 이게 오늘 설명드릴 레시피예요. 아무리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가 좋아도 원두에 문제가 있으면 답이 없어요. 똥으로 맛있는 커피를 당연히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돈 주고 사 먹는 원두들을 리뷰한 영상들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좋은 원두를 골랐다는 가정하에 이제 바로 레시피 시작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레시피는 2018년에 세계 챔피언을 했던 에이미 선수의 레시피입니다. 장점이 14g으로 향을 빵빵 터트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레시피 띄워드릴게요. 리브레 커피고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로 한번 레시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스위치를 닫아준 상태에서 50g의 물을 부어줍니다. 30초간 침출을 해줬다가 열면서 계속 센터푸어로 물을 부어줄게요. 1분 10초 내외가 될 때 200g까지 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2분 20초 내외로 추출이 종료가 되면 됩니다. 만약에 14g으로 향을 빵빵 터트리고 좀 농도감 있게 먹으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시피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레시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캐나다에서 챔피언을 했던 선수의 레시피예요. 우선 이 레시피는 원두를 25g 사용하고 물을 400g 정도 부어서 내리는 레시피예요. 그래서 2인분 정도 레시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징은 아주 달아요. 아주 단맛이 잘 나오고 누가 마셔도 불어가 없을 만한 모나지 않은 맛입니다. 레시피 띄워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스위치 닫고 물 200g까지 1분에 스위치를 열어줄게요.
그리고 이 물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 스위치를 닫고 물을 300g까지 부어줄 거예요. 300g까지 또 부어주고 그 다음에 2분 30초가 되면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열면서 400g까지 센터포어로 물을 좀 부어줄게요. 우선 간편하고 엄청 단편이에요. 아까 이 전 레시피보다 훨씬 더 단맛이 좋다. 이 레시피가 커피 추출량도 많고 단맛이 베이스로 그냥 진짜 불호가 없을 만한 맛이어가지고 집에 손님들이 왔을 때 정말 편안하게 2인분 레시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레시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스야 선수 레시피입니다. 초보자가 물을 잘못 부어도 상당히 평균 이상의 맛이 나오는 레시피예요. 원두 20g을 사용하는 레시피예요. 개인적으로 앞선 두 레시피보다는 시간대별로 해야 하는 어떤 액션들이 있어서 조금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꽉 찬 육각형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연습해서라도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레시피 띄워드릴게요. 스위치 닫은 상태에서 원두의 2배수만큼 40g 보여줄게요. 40초 기다려줍니다. 열면서 서클 푸어로 120까지 부어줄게요. 1분 30초가 되면 80g 추가로 부어주겠습니다. 40, 80, 80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전자가 하나이신 분은 물을 붓던 주전자에 찬물 200g, 상온수 한 300g 정도를 주전자에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2분 20초에 스위치를 닫고 300g까지 물을 침출시켜 줄게요. 이제 열어주겠습니다. 오, 달라요? 달라요. 이게 맛이 더 진한데요? 되게 묵직한 커피를 마시는 느낌. 더 진한 느낌이 난다. 자, 우선 리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알려드렸던 레시피보다 아무래도 공수가 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카스야 선수가 정말 대중들도 자기처럼 커피를 맛있게 집에서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런 레시피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확실히 비교 테스트를 해봤을 때 진짜 꽉 찬 육각형의 맛이 있다. 그래서 고생하고 조금 번거로운 만큼의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레시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번째 레시피인데 2022년도 세계 1등 챔피언 레시피예요. 이 선수가 2022년도 대회에서는 아마 오레아를 사용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집에서 실제로 맛있게 내려 마시는 레시피를 공유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원두나 다 사용해도 맛있다. 원두 16g을 사용하는 레시피고요. 대회를 위한 레시피가 아니라 매일매일 마실 수 있다는 이 레시피인 점이 특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약배전 커피를 예시로 든 게 아니라 중배전 커피를 이 레시피로 사용하는 걸 봤는데 그 중배전 커피도 충분히 맛있다고 합니다. 레시피 띄워드리겠습니다. 코만단트 25클릭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추출이 너무 느려가지고 다시 한 2클릭 정도 더 굵게 해서 레시피 잡아볼게요. 그리고 원두 갈기 전에 우선 예열 겸 린싱을 해주겠습니다. 미노스 앵커 편하게 올려주고 스위치 닫고 예열. 원두는 16g을 담아줄게요. 코만단트 27클릭으로 갑니다. 시작 온도는 90도로 해줄 건데 만약에 향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인텐스가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은 물 온도를 조금 더 높여주셔도 괜찮습니다. 평탄화를 해주고 스위치 열어둔 상태에서 시작할 거예요. 타이머 누르면서 50g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30초 정도 뜸을 들여줄게요. 그리고 30초가 되면 누적 150g까지 부어줍니다. 물이 이렇게 조금 시원시원하게 빠지고 한 1분쯤이 됐을 때 조금씩 물이 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닫고 나머지 240g까지 90g 추가로 부어줄게요. 근데 챔피언도 보니까 물이 어느 정도 고여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2차 부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분 30초가 되면 스위치 열어줍니다. 추출 종료 시간은 1분 45초에서 2분 이내로 종료가 되면 됩니다.
만약에 추출이 조금 더 길어지거나 너무 짧더라도 맛있으면 되거든요. 원두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2분이 조금 넘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 2분 5초에서 10초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그냥 물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한번 맛을 봐볼게요. 2분 10초 정도에 추출이 마무리가 됐고, 얘는 엄청 베리 같은 향하고 잘 익은 복숭아 같은 향이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 레시피는 향미가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산미가 좀 강조가 되면서 원두의 캐릭터가 탁 터트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캐나다 챔피언 레시피는 단맛의 강도가 높다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에 커핑을 해봤을 때에는 블루베리나 복숭아나 약간 설탕 시럽 그리고 좀 퐁신퐁신한 어떤 마시멜로우 같은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플로럴한 느낌이 있었는데, 두 번째 캐나다 선수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잘 익은 베리 계열의 느낌하고 조금 더 설탕이 들어간 듯한 복숭아, 그런 좀 단맛에 좀 더 중심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카스야 선수 레시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육각형의 중심이 좋은 레시피, 하지만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카스야 선수 레시피보다 좀 더 간편한데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밸런스가 좋게 나오네요. 맛있다. 오, 얘는 특이하게 조금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 원두에서 나왔던 스펙트럼하고 약간 다르게 조금 더 밀키한 느낌, 부드러운 마우스필, 이런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네요. 근데 특이하게 진짜 초콜릿한 느낌이 나왔다. 밀크 초콜릿을 먹는 느낌이 나요. 애프터가 진짜 좋네, 이 레시피. 이 레시피도 맛있다. 맛있어요. 식으면 식을수록 훨씬 더 단맛이 부각이 된다. 와, 얘도 엄청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나는데요. 카스야 선수 레시피하고 견줄 정도로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밸런스가 좋은데 얘는 좀 더 특이하게 약간 초콜릿이야 고소한 느낌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애프터 테이스트가 엄청 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이제 아이스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아이스 커피 많이 마시거든요. 해외 나가면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핸드드립 아이스 파는 곳이 별로 없어요. 뭐 스타벅스 가면은 브루드 커피, 아이스 커피를 팔긴 하지만요. 그래서 해외 나갔을 때 저는 그렇게 아이스 커피가 마시고 싶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요즘에 뜨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가 핫한 커피 산지 같은 경우에 일부 유명한 커피숍에 가면 핸드드립 아이스 커피를 먹어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저는 거기서 먹는 커피가 여행 갔을 때의 경험상 맛있게 느껴졌다 라는 거지, 이 절대적인 맛을 봤을 때는 레시피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이스 커피 레시피는 한국 선수들이 제공하는 레시피가 정말 맛있었다. 제가 진짜 여러 가지 레시피들을 추출을 해보고 비교를 해봤는데 기억하기도 쉽고 따라하기도 쉽고 농도감도 진하고 얼음이 녹아도 맛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원두들도 시도를 해봤고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레시피여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승백 바리스타님 레시피인데 하리오 스위치로 조금 더 안정적인 추출이 가능해서 기존의 김승백 바리스타님 하리오 레시피보다 하리오 스위치로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이게 추출할 수 있는 약간은 변형된 버전으로 알려드릴게요. 레시피 띄워드리겠습니다. 얘는 뜸을 빠르게 원두의 2배수 들여주고, 그리고 40초를 기다려줄 거예요. 열어주고 40초가 된다 그러면 이제 80g 더 추가로 120g까지 서클푸어로 부어줄게요.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교반을 해줍니다. 그리고 1분 15초에서 20초 사이에 센터푸어로 200g까지 부어줄게요. 그래서 2분 10초에서 2분 30초 사이로 추출이 종료가 되면 된다. 오, 천도복숭아 향이 그냥 나는데? 맛있는데요? 이거 완전? 이게 좀 더 고소한 맛이 더 강해졌어요. 퀄리티함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오. 자, 이 레시피는 약배전, 중배전 다 맛있어요. 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쓴맛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완전 강배전까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혹시라도 강배전으로 아이스 핸드드립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이 레시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약배전으로 이 레시피 사용하실 때는 1차 푸어에서 이렇게 드리퍼를 흔들어 주면서 교반을 해주세요. 그리고 2차 푸어에서는 센터 푸어로 부어주시면 되고, 중배전으로 이 레시피를 사용하실 때에는 원두를 1g 줄여줍니다. 그리고 물 온도를 90도 이하로 낮춰서 교반 없이 서클푸어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하리오 스위치 레시피가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원두 로스팅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맛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물 온도를 낮추거나 물을 붓는 텀을 늘리거나 하는 커피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이런 변수들을 제가 이 영상에 다 넣기에는 너무 길어가지고 아마 1시간 넘게 설명해도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홈카페에서 우리가 쓴맛,
떫은 맛을 없애고 단맛, 과일 맛을 빵빵 터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한 무료 PDF가 있어요. 링크 꼭 들어가셔서 받아가시고 이 여러 가지 레시피들 다 한 번씩은 꼭 시도해 보시고 후기로 어땠는지 댓글 한번 꼭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레시피를 정리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홈카페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쪽에서 아마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꼭 린싱을 하고 예열을 하고 시작할게요. 플라스틱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예열을 안 해도 괜찮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예열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맛있어.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번 거 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리오 스위치 없으신 분들은 꼭 구매를 하셔가지고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포링 스킬하고 상관없이 아무래도 침출이 들어가다 보니까 침출 때문에 맛이 그냥 다 안정적으로 일정 이상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그렇게 비싼 커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맛이 진짜 다 달달하게 잘 나와요. 각자 레시피마다 매력이 있고 좋았습니다. 이게 다 또 챔피언 출신들 그리고 월드 챔피언을 했던 사람들의 레시피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네요. 하리오는 진짜 물 잘못 부었을 때 약간 힘들 수 있으니까 하리오 스위치 한번 꼭 구매하셔가지고 저랑 같은 이런 맛있는 커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맛있네.